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2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부양책에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증시의 투자 심리를 크게 회복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물론 상승폭은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시장의 분위기는 이제 좋아지고 있다, 긍정적이다, 이러한 낙관론이 슬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애당초 거론되던 금액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쏟아질 경기 지원책들에 대한 효과 정말 기대가 많이 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들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가의 급락을 이용해서 오너의 자사주 매입이 본물을 잃었다고 하죠. 자, 일단은 오너 스스로 매수를 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 자녀들, 즉 경영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분이 좀 약했었던 그런 차세대 경영인들에게 지분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좀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20대, 30대 이 청년층에서까지 지분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자, 오너의 자사주 매입 급락장에서 어떠한 효과들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안정화 펀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이제 정부 쪽에서 증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대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그런 펀드입니다. 무려 10조 원이 넘는 규모로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 증시 안정화 펀드가 혜택을 주는 그런 업종, 그 다음에 그런 집단군들이 따로 있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종목군들이 수혜를 받을 것인지, 또 어떠한 포인트로 우리가 여기서 접근을 해봐야 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시장 자체가 계속 상승세를 연이어 이어가면서 자, 드디어 이제 바닥이 온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이제 조금씩 들기 시작할 겁니다. 시장이 이렇게 상승에 대한 연속 포인트를 만들어내야지만이 바닥이 일단 잡혀간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시장이 하락에 대한 포인트를 상승 반전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는 또 그 포인트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뛰어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남에 따라서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바닥에 대한 가능성들을 크게 확장시켜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요, 이 급락을 멈추기 위한 급반등이 한 차례 진행이 되고 나면 다시 주가의 어떤 소폭 조정, 그 다음에 바닥을 다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진행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급등해서 뛰어 올라갔다 해가지고 저점 대비 많이 오르는구나, 엄청나구나, 87년 만에 어마어마한 상승장이 왔구나, 이런 식의 포인트보다는요, 정확한 매매 포인트들을 잘 끄집어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일단 매매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사야 됩니까? 당장 사야 됩니까? 아니면은 좀 기다려야 됩니까? 이미 늦은 거 아닙니까?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으신데, 주식에 대한 매수는요, 분할로 접근하게 되시면 일단 바닥이라는 게 오늘 딱 해놓고 자, 이제 바닥은 끝났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형성되는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라는 부분들을 우리 생각해야 된다면 지금 당장 한 번에 밀어넣으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게 다 욕심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한 번에 밀어넣지 마시고 분할적으로 접근하시다 보면 이 바닥을 다지는 기간 동안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평균 단가적으로 싼 가격에 매입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주식을 매집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상황을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전날 강하게 상승을 했지만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는 것 같은 모습이긴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일단 그렇죠. 근데 상승폭이 상당히 좀 둔화된 모습이기도 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일단 나올 만한 재료는 다 나왔다라는 얘기가 일단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상승폭이 조금 둔화될 수 있다는 것은 저점 대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적 차익 실현, 그리고 이 약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다시 저점에 대한 어떤 지지선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상승을 그대로 계속 폭발적으로 이어가게 된다면 그건 역시도 또 다른 리스크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안정적이고 긍정적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미국의 2조 달러 슈퍼 부양 합의 후에 쏟아지는 경기 낙관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조 달러라는 이 슈퍼 부양책, 이 경기 부양책이 나온 그 부분들은 일단 미국 정부하고 의회에서 합의가 된 부분이고요. 이거는 뭐 우리가 그 쉽게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겠죠. 지금 뭐 네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시장 상황 자체가 굉장히 패닉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의가 좀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합의 이후에 버냉키 의장 아시죠? 예전에 이제 2008년 당시 금융위기 때 시장에 돈을 엄청나게 풀어냈었던 전 연방은행 총재입니다. 이 버냉키 의장이 전 의장이 빠른 경기 반등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시장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대공황보다는 일단 자연재해에 가까운 것 아니냐. 뭐 그렇게 풀이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죠? 자연재해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극복하면 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단기적 충격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장기화되진 않을 것이다. 극복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온 거고요. 블러드 연방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업률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나빠질 수 있겠다. 그렇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역대 최저 수준의 그런 실업률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즉 고용지표가 다시 좋아져서 미국 경기는 튼튼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러한 경기 낙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주가가 급락 이후에 급반등으로 무언가 그 포지션을 전환시키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경기 낙관론에 대한 이야기가 슬슬 나오게 됐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나오면 일단 좋습니다. 근데 2008년도 당시에는 이렇게 증시가 빵 하고 치고 올라갈 때 똑같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뭐 이제는 끝났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주가가 슬쩍 내려가면서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 속에서는 다시 경기에 대한 회의론이 나타나기 시작했었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저점권에서는요 확실히 바닥을 잡고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변동성이 적은 상승 추세 전환되기 전까지는 이런 낙관론과 그 다음에 회의론, 비관론들이 같이 계속 충돌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가는 들락날락하는 모습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2조 달러 경제적인 어떤 정책, 재정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은요, 원래 거론됐었던 1조 달러보다도 훨씬 더 큰 수준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대한 구제 금융,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지원, 개인들에 대한 현금 지급, 뭐 의료 지원 이런 내용들이 광범위하게 포함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 경기 부양에 대한 효과들을 봤을 때 가장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기업에 대한 구제 금융이에요. 대기업이 쓰러지게 되면 사실 경제적인 충격 자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일반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는 것과 대기업이 부도가 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에 대한 구제 금융을 가장 먼저 진행을 할 거예요. 뭐 아마도 뭐 회사채를 지원해 준다든지 또 망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금융적인 지원들을 통해서 조금 더 버틸 수 있게끔 해주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당연히 이제 중소기업 지원이라든지 개인들에 대한 현금 지급 뭐 이런 형태의 어떤 정책적인 지원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은 이제 시민들의 그런 일반 사람들의 심리를 좀 달래기 위한 그런 정책적인 이슈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는 대기업, 그 큰 덩어리들을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증시도 같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마도 그걸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느 학교에 그 한 학급이 있어요. 그 학급에 1억 원을 지원을 해준대요. 교육부에서 1억 원을 지원해 주는데, 자, 1억 원을 지원해 주는 대신에 이 학급에서 서울대를 한 명 이상은 꼭 보내야 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 교사는 1억 원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 일단은 뭐 지금 1등 하는 사람은 안전빵이니까 얘는 서울대를 갈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얘를 놔두고 저 꼴등하는 애들도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게끔 1억 원을 꼴등한 애들한테 다 쏟아부어가지고 이렇게 야 너희들도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자 우리가 서울대를 갈 수 있는 확률을 높여보자 이런 식으로 할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1억 원을
1등에게 다 쏟아붓는 거예요. 또는 1등, 2등, 3등에게 쏟아부어서 그 상위권 클래스 쪽에서의 확률을 높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밀어내는 거고요. 살릴 수 있는 부분들에 확신을 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책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대형 기업들에게 일단 먼저 쏟아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조금만 도와주면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근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에 들어가는 돈들은 효과도 별로 없거니와 이런 부분들이 또 자칫 잘못해서 결과가 나쁘게 나타나면 정책적인 부분들이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즉 보여주기 좋은 그런 대기업들에게 먼저 우선시 돼서 지원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인 부분, 그 다음에 경기적인 부분, 이 모든 부분에서 다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내용이라서 이 대기업에 대한 구제금융이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대기업들에게 지원이 들어가게 되면 증시가 편안하게 유지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기업이 일단 잡혀야지 증시가 더 빠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 내용들이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요,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그 증시 안정 펀드에 대한 이야기에서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다시 이 이야기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오너들의 자사주 매입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너들의 자사주 매입, 지난번에도 한번 살짝 언급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오너들, 즉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자기 자본에 대한 어떤 그 지분율을 늘리기 위한 그런 부분들. 일단 증시가 급락했을 때 자사주를 매입하는 오너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야, 나도 이 주식 사고 있어. 걱정하지 마. 우리 기업 망하지 않아. 지금 내가 망할 기업에 투자하겠어? 그 다음에 열심히 내가 이제 지분을 많이 확보한 만큼 책임있게 경영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는 어떤 투자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락하면서 폭락에 대한 공포심이 극에 달했을 때 이 오너들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 다음에 회사 자체에서도 자사주를 매입하는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매입을 하자마자 바로 시장이 급반등을 하게 되니까 하루 이틀 만에 수십억 원의 평가 차이까지도 거두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즉 쌀 때 주식을 사놔서 이렇게 그 지분을 이제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도 좀 만드는 데다가 시세 차이까지도 같이 만들어내 가지고, 물론 이것들을 매도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일단 뭐라 그럴까요?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지분도 강화하고 수익도 많이 내고, 야, 이렇게 된다면은 참, 네. 역시 돈이 있는 놈들이 버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이겠죠. 근데 주가가 급락할 때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만큼 좋은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서, 이런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을 때는 그래, 그렇다면 조만간 증시에 대한 방어도 연결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었겠죠. 자, 또 한편의 모습으로는요, 회사에 입사를 해서 회사를 경영을 하고 있는데 지분이 취약한 사내 이사들 또는 이제 그 차기 경영진들, 이제는 재벌 1세는 아니고요, 재벌 2세, 재벌 3세 또는 재벌 4세까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회사를 계속 되물림 해주기 위해서는 지분에 대한 강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보통 때 그냥 해주려고 그러면은 증여를 해야 되니까 이 세금이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처럼 그냥 1,000만원, 2,000만원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지분을 이렇게 대거 사들여야 되는 입장이라면은 수십억 원의 자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여기서 세금이 엄청나게 띄어지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이렇게 급락장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그 자녀들에게 주식을 사게끔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어떤 식이냐면 그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현금을 줘요. 네, 현금을 줘서 그 현금을 가지고 주식을 매입할 수 있게끔. 근데 물론 이제 현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티 안 나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주는 것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게 몇십억씩 이렇게 이 미성년자들에게 또는 이제 어린 나이에 그 아직 그런 돈에 대한 자신의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돈을 많이 밀어주게 되면은 이것도 뭔가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좀 내야 되겠습니다만, 그 돈으로 주식을 살 때는 전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엇이 더 싼지는, 자, 내가 현금을 어느 정도 얘한테 줬어. 그걸 가지고서 내 세금을 매길 수 있다 하더라도 이제 주식 사는 거에 대해서는 끄떡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지분 매입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과거에 이제 우리 효성 이야기 잠깐 해드렸었죠. 2만 원 정도 났을 때, 그때가 금융위기 때 그 정도쯤 됐을 거예요. 그때 주가가 폭락하게 되면서 2만 원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 건너뛰면서 이제 싼 가격대에 이제 그 증여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기업들이 지금 보면은 그 자신의 이제 핏줄에게 물려주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도 있고요. 10대, 20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조만간 회사에 뭔가 중역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경영 후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분을 넘겨주기 매우 바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지분도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주식이 쌀 때 열심히 돈을 이용해서 회사 지분을 사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면은 역시 뭐 대단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최대주주로서 증여를 받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원래의 지분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포인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번에 이제 한진칼 사태로서 우리가 알게 되는 부분들은 그렇잖아요. 조 전 회장의 지분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주식을 상당 부분 팔아치워야 되니까 여기에서 또 굉장히 좀 잡음이 많이 있었는데, 미리 자금을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입을 해놓게 되면 얼마나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식 부자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등극이 되고 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실제로 그런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 기업들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경영 2세, 경영 3세들에게 이것을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매우 바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을 남의 일이다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 회사들 입장을 잘 보시면은요, 네, 이렇게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한 그런 부분들로, 물론 그런 회사들이 경영권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 된다라는 보장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네, 이렇게 쌀 때 같이 사놓게 되면 최소한 손해볼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기업들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증시 안정 펀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서 미국 시황 얘기할 때 잠깐 얘기 드렸지만, 각국 정부에서든 우리나라 정부에서든 일단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이제 증시 안정화가 아니겠습니까? 증시 안정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대형주들의 그런 변동폭을 축소시키는 겁니다. 왜냐면 대형주들이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의 비중이 상당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이 대형주들이 안정화를 만들어내야지만이 우량주라는 느낌, 그 다음에 경기적인 부분에서의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사그라들었다는 그런 느낌, 이 안정화적인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거든요. 즉 단기적으로 변동하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우리 투자자들이 인정하는 부분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량주, 가치주, 장기 투자하는 종목들 누구나 이제 사놓게 되면은 결국에는 수익이 나는 종목들 등등등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대형주들에 집중해서 뭔가 지원책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죠. 이번에 증시 안정펀드가 10조 원대 규모로 조성이 되는데, 개별적인 종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대표 지수, 인덱스 펀드라든지 ETF 이런 쪽으로 주로 투자가 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이런 쪽으로 지수 상품,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 상품 쪽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은 만약에 내가 코스피 200에 투자가 된다, 이 증시 안정화 펀드가요, 코스피 200에 투자가 된다 그러면 코스피 200에 포함되어 있는 이 종목들의 수급 측면에서는 유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집단군에게 통째로 투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건설업이 잘 갈 것 같다 그러면 업 중에서 현대건설, GS건설, 삼성엔진 이렇게 있겠지만, 얘들 개별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이라는 이 전체 덩어리에다가 투자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지금 현재 이 증시 안정 펀드 같은 경우는요,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해가지고 증시 안정과 수급 개선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형주나 테마주들이 반짝반짝하는 모습이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 중대형주 위주의 수급적 안정책, 그 다음에 지금이 바닥이다라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움직임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렸던 말씀들이 뭐냐면,
시장이 폭락한 시점에서 주가를 방어하고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시장의 상승 효과를 만들어내는, 즉 가시적인 모양새들을 투자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업종군들, 그러한 대상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대형주라는 말씀드렸을 거예요. 대형주들이 가장 폭락장에서 증시의 방어 역할을 하기가 쉽습니다. 증시에서 가지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그러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현대차 등등등 이렇게 시총 상위권 종목들에게 뭔가 분위기가 쏟아지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한 종목들, 지금 이 기사에서도 현대차나 기아차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하락했지만 그 영업이익률이나 기타 등등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증가할 것이다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이런 그 대형주 쪽에 대한 그런 수혜들이 더 많이 있을 것이다. 억울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증시의 안정화를 노리기 위한 이런 그 자금이 조성된 내용이라면 일단 대형주를 위주로 먼저 시장의 안정화가 목적이니까 대형주를 중심으로 들어와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지금 순서가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장의 변동성을 크게 보일 때는 개별주들이 이제 급등락을 보이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악재를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어떤 테마들이 형성될 수 있거든요. 최근에 뭐 CGN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처럼 이 뭐 진단 키트 등등의 이런 그 직접적으로 타겟팅된 수혜들이 있는 종목들이 몇몇 개가 조성이 되면서 증시 분위기를 그렇게 개별주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금, 수급적인 측면들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바닥과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대형주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시장이 많이 폭락하면 폭락할수록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적인 부분들은 시장 폭락, 증시 안정, 대형주 중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됐을 때,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을 때, 그때 눈을 중소형주를 많이 돌리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시기에서는 아까 전에도 그 교실 이야기 잠깐 해드렸지만 확률이 높은 그런 기업들에게, 서울대를 갈 수 있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방향을 좀 잡으셨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뉴욕 증시가 2조 달러에 대한 재정 부양책 합의의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일단 변동성은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되면서 약간의 이런 약발이 좀 다해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급락에 대한 포인트를 막아냈기 때문에 경기 낙관론적인 부분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긍정적인 포인트로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시 폭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너들의 자사주 매입이 본물을 이루면서 막 타들이고 있는 모습들인데, 이럴 때 보통은 좀 얄밉긴 합니다만 돈이 있는 이런 기업들 오너들이 자신의 어떤 경영 기반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자사주를 사들이거나, 또는 후계자들, 경영 후계자들이죠. 자신의 뭐 아들, 손녀, 손자 이런 사람들에게 지분을 확대해주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따라 들어가시면 대체적으로 좀 수혜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냥 저놈들도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거기에 묻어가야지 이 생각하시면은 거의 대체적으로 수익을 잘 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증시 안정펀드가 조성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수혜는 특정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 관련, 뭐 대형 관련 이런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의 이야기를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은 바닥을 거의 잡아가는 모습, 그 다음에 바닥을 다지기 위한 기간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다. 바로 쫓아 들어가서 무리하게 투자하지 말자, 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수혜는 일단 대형주를 중심으로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물론 개별주적인 테마주들, 이게 타겟팅된 모습도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초보 투자자분들은 그거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주를 중심으로, 시총 상위권 종목들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시면 좋은 포지션을 잡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세는 흔히 친구와도 비슷하다. 대세 추종자들은 변화하는 곳, 즉 굴절 지점에서 상처를 입게 된다. 늘 대세를 추종하지만 무리 중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각인하고 그 굴절 지점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워라. 자, 지금 하락에 대한 부분이 상승으로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하락에 대한 포지션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상처를 반드시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상승으로 전환되려고 하는 포인트에서 그냥 샀다가는 또 이 변동성에 또 노출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변곡점 지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효과적으로 잘 해낼 것인가, 그것이 이제 오늘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침착하게요. 그 다음에 오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지만 내일도 기회는 온다라는 거, 서서히 천천히 그렇게 시장에 침투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네. 어느 정도 급등을 했다라면 변동성이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 변동성과 잘 싸우시고요. 그 변동성을 이겨내는 사람만이 큰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